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목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터연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황교안의 외로운 투쟁, 그리고 그의 외침입니다. 둘째, COP26에 참가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시장 코비드 양성 판정받았습니다. 셋째, 백악관 NSC가 랜섬웨어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영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직하고 담백한 사나이 황교안은 4.15 총선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범행한 사실의 증거물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거대한 악과의 싸움은 그의 목숨을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타고나기를 무식한 놈에다가 무식하면 착하기라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성이 악하기 끝이 없는 도둑놈을 대통령 후보로 세워놓고 다음 정권을 계승할 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더불어민주당의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물이나 여론에 의한 투표에서는 지더라도 투표와 개표하는 과정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이미 2번 이상의 실행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연습까지 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받은 유권자들은 부정선거 내용을 굳이 알고 싶어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정의롭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교안의 투쟁은 더 안타깝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자 해지, 제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되살리는 일에 온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권 교체, 그리고 국정 정상화입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 무너졌지요. 이것을 바로 되살리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던 초인류 정상국가를 향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초인류 정상국가는 나라도 초인류지만 국민도 초인류, 국민의 삶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 그것이 우리가 꿈꾸던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선거는 민주국가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선거 풍토를 다시금 이 땅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공산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는다면 국민이 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를 통하여 공산주의자가 뽑힌다면 국민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COP26 유엔 기후변화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에릭 가세티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2번에 걸친 예방접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정상회담이 열리는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에 있는 자신의 호텔에서 격리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그의 미국 사무실에서는 수요일 트윗에서 가세티 시장이 오늘 일찍 코비드19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기분은 좋고 호텔방에서 고립되어 격리에 들어갔다. 그는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았다라고 날렸습니다. 가세티는
매일 신속한 항원 검사를 받았지만 회의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다고 그의 대변인 알렉스 코미사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화요일 그의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몇 시간 만에 코로나19에 걸린 것을 알았습니다. 바이든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열린 COP26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백악관 관리는 데일리 메일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가세티 시장과 만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세티는 월요일 미국 초대 대통령 기후 특사인 존 케리와 함께 걷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케리는 스코틀랜드에서 바이든을 만났습니다. 가세티와 케리는 함께 길을 걸을 때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가세티는 또한 월요일에 런던의 사디크 칸 시장과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에서 탄소 중립 열차에 탑승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두 시장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수요일 가세티는 도시기후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금융 패널을 중재하고 기후변화 퇴치를 위한 또 다른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COP26 참석자는 매일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붐비는 장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서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셋째 소식입니다. 백악관 NSC가 주관하는 랜섬웨어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영상회의가 열렸습니다. BOA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가 랜섬웨어 대응 분야에서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 국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일 열린 이번 회의는 국가안보회의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과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정무차관이 주재하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 EU와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 등 35개 국가의 대사와 대표들이 참석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지난달 13일과 14일 화상으로 개최된 랜섬웨어 대응회의에 이은 첫 대면 회의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CRI를 비롯해 랜섬웨어 대응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4개 전략인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회복력 강화, 랜섬, 즉 몸값 지급을 위한 가상화폐 돈 세탁 대응, 랜섬웨어 관련 수사와 처벌 지원, 또 외교적 협력 등에서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 분야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NSC는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눌런드 정무차관은 국무부가 기존 역량과 전문성을 통합하고 증대하는 역할을 할 사이버 공간 디지털 정책국을 신설한 사실을 소개하는 한편 각국이 랜섬웨어 대응에 사이버 범죄 협약, 일명 부다페스트 조약과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에 관한 유엔 협약 등 국제 체계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 NSC의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법 집행과 사이버 안보, 금융규제, 외교당국 등 각국 전문가 집단의 통합 대응의 중요성을 확인한 지난달 화상회의 결과를 상기했습니다. 랜섬웨어는 생태계가 매우 복잡한 초국가적 위협인 만큼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The ransomware actors, the actual individuals who had launched that attack, could be in one country. The countries where they were laundering the ransom payments, perhaps if it was paid illicitly, would be to another country. The exchange could be registered in a third country and operating in fourth, fifth, and sixth countries. So that kind of a transnational threat truly requires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mitigate that threat.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 기관과 민간 인프라 시설 등이 러시아발로 추정되는 랜섬웨어 공격에 잇따라 노출되자 백악관이 나서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데 북한 역시 미국의 사이버 대응 정책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9월 북한의 증대된 사이버 역량은 특히 금융기관에 위협을 가하고 사이버 간첩 행위의 위험도 높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9월부터 10월 사이 북한의 범행으로 의심되는 랜섬웨어 사건이 포착돼 현재 사법당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가 최근 들어 북한을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김정은 레짐의 끝이 왔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정권의 몰락을 막기에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최근의 문 정권의 행보를 보면 대한민국 자체를 방패로 활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의 사악함과 어리석음에 종을 치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되길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